얼마 전에 그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조치 피의자들에 대한 1심 그 재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그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재판, 그리고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사건에 대한 그 1심 재판도 있었습니다. 윤미향 사건이라든지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언론 매체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김학의 전 차관 그 불법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 판결문에 그 판결 그 이유가, 무죄 판결을 한 이유가 조금 특이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두둔할 그런 저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그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그 피의자들을 전부 그 무죄를 선고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법 출국 금지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자인 만큼 출국 시도를 긴급하게 막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서 처벌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아마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게 이제 김학의 씨가 출국하는 것을 저지하는 거, 이거를 아마 그 목적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설사 이걸 불법적으로 이걸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만약에 그 출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검찰이 애초부터 적법하게 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놨으면 됐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김학의 씨가 출국 수속을 하고 나니까 새벽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말이지, 청와대, 그다음에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그다음에 이규현 검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난리를 펴가지고 없는 서류를 꾸며서 만들어서 급하게 그 출국 금지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출국을 못하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라든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죄를 선고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한 이규현 검사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를 했어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건을 그 수사하려고 하는 그 검사들한테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막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논리인데, 난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게 아마,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소위 말하는 그 우리법 연구의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서 이제 그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 것은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과는 달리 봐야 된다. 아니, 김학의 씨하고 일반인하고 왜 달리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윤미향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위안부 그 피해 할머니들의 그 지원금을 이제 받아서 이제 유용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2020년 9월에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8가지 죄목으로다가 기소가 됐는데 7가지는 이제 무죄가 선고되고 뭐 횡령죄에 대해서만 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혐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사가 미진해서 8가지 중에서 7가지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부실하게 수사한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법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뭐 2년 5개월씩이나 왜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1심 재판을 하냐 이거죠. 이거는 명백히 이건 윤미향 의원을 봐주기 위한 재판 아니냐. 지금 1심 재판을 하는데 2년 5개월이 걸렸으면은 앞으로 2심, 3심까지 하려면 또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미향 의원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다 잘 해먹고 나가도 재판이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곽상도 의원 50억 사건에 대해서 보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받은 성과금 50억 원이 곽상도에게 지급되거나 곽상도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생활을 하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경제 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곽상도에 대한 그 뇌물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아니 그러면 대장동 일당이 그 곽상도 아들을 보고 50억을 줬겠습니까? 아니면 곽상도를 보고 50억을 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이것도 뭐 수사가 미진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판사가 어떻게 이런 논리로다가 무죄를 선고하냐 이거지.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판결 아닙니까? 난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이 50억에 대한 그 뇌물죄를 무죄로 선고했다는 판사, 그다음에 윤미향 사건을 2년 5개월씩이나 끌고 이제 와서 1심 재판을 하는 판사,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뭐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그 재판을 뭐 전부 무죄로 판결한 판사, 이런 판사들은 전부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법원이 그 신뢰를 잃은 지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법연구의 판사들이 뭐 편향된 그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